안녕하세요, 약초꾼입니다. 오늘은 약초꾼이 약간 북쪽에 있는 아주 큰 산 쪽으로 나왔는데요. 큰 산에도 이제 보시다시피 얼음이 이렇게 녹아가고 있습니다. 물이 계속 흐르고 있고요. 이제 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머지않아서 고구 무렵쯤 되면 수액을 받아 마실 수 있는 나무이기도 하고요. 기관지나 폐에 특히 좋은 산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중에 하나인 나무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그런 나무를 찾아 나왔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벌써 무슨 나무인지 바로 아실 텐데요. 자, 조금만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작나무를 촬영하기 전에 하나 더 보여드리고 갈 게 있습니다. 자, 이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껍질이 이렇게 세로로 일어나죠. 그리고 거의 검은색에 가깝고, 검은색에 가까운 갈색이고요. 이 나무는 박달나무입니다. 이 박달나무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릴 나무하고 구별을 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 나무는 박달나무. 자, 박달나무 잘 기억하셨죠? 약간 검은색에 가까운 갈색을 띠고 껍질이 이렇게 세로로 일어난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자, 보세요. 저 아래쪽에 있는, 자, 잠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나무, 이 나무는 물박달나무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박달나무하고 색깔이 좀 다르죠? 은색에 가까운 흰색 빛을 띠고요. 껍질이 이렇게 덕지덕지 일어나는 것은 물박달나무입니다. 이 왜 물박달나무를 서두에 소개를 시켜드리냐 하면, 인터넷에 보면 블로그 같은 데 보면 이 물박달나무 사진을 올려놓고 자작나무 효능을 설명하고 있는 곳들이 너무 많아서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카페 같은 데는 회원분들이 많이 있어서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개인 블로그에 보면 이 물박달나무를 사진을 찍어 놓고 자작나무 효능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곳들이 꽤 많아서 초심자분들한테 혼돈을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서요. 은색에 가까운 흰색의 수피를 가졌고, 껍질이 수피가 이렇게 덕지덕지 일어나는 것은 물박달나무입니다. 자, 이 점을 확실하게 짚어드리고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래에는 참나무에 약간 아래쪽에 겨우살이가 달린 모습입니다. 요즘이 겨우살이 채취 시기입니다. 저 정도 크기면 아직 채취할 수 없는 작은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겨우살이도 감상하시고 자작나무를 찾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앞에 보이는 저 나무인데요, 눈에 확 들어오죠? 다른 나무들하고 색깔 구별이 확 되는 바로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자작나무입니다. 아무리 깊은 산에서도 멀리서도 금방 눈에 띄는 바로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근데 간혹 보면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물박달나무하고 혼돈하는 분들이 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 자작나무의 약성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껍질을 문질러 보면, 제가 이 껍질을 한번 문질러 보겠습니다. 껍질을 문질러 보면 하얀 가루가 이렇게 묻어납니다. 이 가루는 나무가 그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낸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작나무는 서늘한 기온을 좋아해 가지고 남부지방에서는 잘 살지 못하고요, 강원도 같은 추운 지방에 큰 산에 주로 이렇게 자생을 합니다. 이 자작나무는 자작나무과에 속하는 낙엽이 지는 큰키나무고요. 이 하얀색 수피는 보시다시피 옆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옆으로 벗겨지는, 이렇게 옆으로 벗겨지는 얇게, 아주 얇게 옆으로 벗겨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까 보신 물박달나무는 덕지덕지하게 벗겨지는 특징이 있고, 이 자작나무는 얇게, 아주 얇게 종이처럼 얇게 이렇게 가로로 벗겨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껍질에 지방질이 많아 가지고 젖은 상태에서도 불이 아주 잘 붙습니다. 이 껍질을 태워보면
기름이 튀는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타는데요, 그 소리가 자작자작 소리 같다고 해가지고 자작나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자작나무는 껍질을 주로 약으로 사용하고요, 이른 봄에 고로쇠처럼 수액을 받아 마시기도 합니다. 수액은 양명으로 화수액이라고 부르고요, 자작나무 화자입니다. 화수액이라고 부르고, 껍질은 아무 때나 채취해도 되는데요, 주로 여름에 채취해서 잘게 썰어서 햇빛에 말려서 약으로 씁니다. 양명으로는 화목피 또는 화피 또는 백화피라 부르고요, 약재로서의 성미는 맛은 쓰고 성질은 차고 독이 없습니다. 이 자작나무의 효능을 살펴보면, 자작나무는 기관지하고 폐에 특히 좋은데요, 거담작용, 그러니까 가래를 삭이고 진해작용, 기침을 먹게 하는 작용이 있고요, 균을 잡는 항균작용이 있어 가지고 폐렴균을 억제시키는 작용도 있고요, 해독하는 작용도 있고 천식을 억제시키는 작용도 있고요, 염증을 없애는 소염작용도 있고 혈압을 내리는 강압작용도 있고요, 열을 내리는 해열작용 등이 있습니다. 주요 사용처는 고혈압에도 쓸 수가 있고요, 기침이나 감기, 천식, 폐렴, 폐결핵, 급성편도선염, 만성기관지염 같은 기관지계통에 특히 많이 쓰이고요, 황달이나 간염 같은 간질환에도 쓰이고, 신장염이나 관절염, 요도염, 치주염, 유선염, 복통 설사, 그리고 식욕부진, 통풍, 피부에 생긴 여드름, 종기, 두드러기, 양진이라는 것이 가려움이 심한 신경성 피부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진이나 화상 등에도 쓰입니다. 말린 자작나무 껍질을 물로 달여 마실 때는 하루 용량이 15 내지 30g이고요 700cc의 물로 달여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나뉘어서 마시거나 가루 내 가지고 먹기도 합니다. 외용약으로 쓸 때는 진하게 달인 물로 씻거나 바르고요, 자작나무 껍질을 불로 태우거나 거뭇거뭇한 색깔이 날 때까지 볶아 가지고 가루를 내 가지고 환부에 뿌리거나 바릅니다. 보통은 아무런 부작용이 없지만은 간혹 가다가 그 민감한 사람 중에는 입이 마르거나 속이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작나무를 섭취할 때 주의할 사항은, 비위가 허약해 가지고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먹지 않거나 또는 주의해서 써야 됩니다. 자작나무 껍질의 성분으로는 베툴린, 트리테르페노이드, 가올테린, 베닉산 등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자작나무는 천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죠. 신라시대 고분에서 자작나무 껍질에 쓰여진 글씨가 발견되기도 했고요, 아주 오랜 옛날에는 자작나무 껍질을 종이 대용으로 썼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작나무로 만든 말안장에 그려진 그림이 천년이 넘어서도 온전한 상태로 경주고분에서 출토된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작나무의 암덩어리라 그러죠. 주로 보면은 이렇게 상처가 있는 곳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요. 자, 여기는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만, 이런 곳에 주로 발생하는 차가버섯이 있죠. 바로 이 자작나무의 암덩어리라고 할 수 있죠. 차가버섯은 각종 암에도 좋고 특히 그 폐암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차가버섯을 섭취하는 방법은 하루에 엄지손가락 한 마디 크기, 그러니까 성인이 먹을 수 있는 하루 권장 섭취량입니다. 엄지손가락 한 마디 크기를 주전자에 물을 펄펄 끓인 후에 불을 끄고 차가버섯 한 조각을 넣어 두면 물이 식으면서 이 약성이 서서히 우러납니다. 그 우러난 물은 수시로 마셔도 되고요, 차가버섯 물을 먹고 나면은 피부가 촉촉해지는 걸 느낄 수 있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봄철에 받아 마시는 그 자작나무의 수액의 효능을 살펴보면 뇌 기능하고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효능이 있어 가지고요, 기억력을 좋게 하고 노인성 치매나 건망증, 그리고 수험생들한테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간을 해독하는 작용도 있고요, 소변을 시원하게 나오게 하고 열을 내리고 식욕을 촉진시키고요, 기관지나 몸에 생긴 염증을 제거하는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오늘은
서양 사람들이 숲속의 여왕이라 부르는 자작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약초꾼이었습니다.